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의 축제 2017 소프트웨어 주간에 오늘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그리고 기업 또 관계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눈도 내리고요.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주최 측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7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기조 강연과 시상식 그리고 2부 오픈소스 컨퍼런스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이수화 이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수화 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이제 3차 인공지능의 봄, 그리고 그게 촉발하게 될 새로운 산업혁명에 있어서 오늘은 오픈소스가 어떠한 이제 역할을 담당했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저의 경험을 위주로, 원래 강의는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고 강연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디서도 못 들어보신 얘기를 들어보실 만한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살아있는 시스템,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죽은 고기죠. 그러니까 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소고기가 살아있으면 뭡니까? 살아있는 소고기? 소죠, 소. 그럼 소고기와 소의 차이는 뭐냐? 소하고는 이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요. 소도 지능이 있는지라 사람 알아보고 괴로우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로봇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쇳덩어리로 있는 로봇이 인간의 흉내를 내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가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상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 심심하면 놀아주고 하는 형태의, 마치 소고기가 살아서 소가 되듯이 그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이는 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언어 정보 처리를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영어 발음 교정기는 상당히 재미를 봤었는데요. 발음 교정이 잘 됩니다.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투자금도 몇십억 받고 대기업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기업들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대기업이나 제가 소속한 회사가 근본적으로 몇 가지의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마구 엔지니어링 개발한다고 그 인공지능 상업 소프트웨어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뭘 고려해야 되냐면 더 큰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제가 2000년에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 형들하고 학교 앞에 회사를 차려서 번역기를 만들었고요. 그때는 서울대 출신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돈 써들고 와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펀딩 받는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 직원이 70명이었어요. 박사 12명에. 그래서 한 2년 만들면 다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된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뒷부분에 T 스마트 러닝이나 호드 잉글리시도 거의 광고비만, T 스마트 러닝 같은 경우는 광고비만 한 100억 썼을 거예요. 호드 잉글리시 만드는데 한 300억 정도를 NC소프트가 썼습니다. 밑에 나오는 경찰관이 나오는 게 호드 잉글리시인데요. 굉장히 야심차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했을 때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에 중심을 둬서 앞으로 7, 8년 정도를 지금 말하는 채팅 로봇 같은 거, 이게 2009년 프로젝트였는데 둘 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엔 딥러닝도 번역기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지만 한 7, 8년 정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계속 해보자 라고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기업인 이상 어느 시간 안에 답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내보낸 게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시장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오픈소스가 왜 그런 중요하게 되는지를 이제부터 이 과거의 패배 사례를 딛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지과학이나 4차 산업혁명의 드라이빙 포스를 상대할 때는 가장 무서운 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 차는 피닌파리나라고 하는 카로체리아가 디자인한 차인데요. 페라리를 주로 디자인하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프로토타입이니까 양산은 안 했지만 92년에 이 차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모터쇼에서. 딱 앉아봤더니 다른 거는 다 차랑 비슷한데 밑에 물 빼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물 빼는 구멍이 왜 있을까요? 여기 물 빼는 구멍이 왜 있나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뚜껑이 없는데요. 뚜껑이 없이 비가 오면 맞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근처에 농기구, 경운기나 비가 오면 맞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 차의 디자인 컨셉트가 젊은이를 위한 자연과 하나 되는 자동차더라고요. 비가 오면 맞는다. 돌이 날라와도 맞는다. 그래서 차를 탈 때는 헬멧을 쓰고 타야 되고요. 헬멧을 쓰고 타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엔진도 우리 사전에 고치는 건 없다. 무조건 교체해서 오토바이 엔진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2행정짜리. 아, 이게 되게 무섭구나. 자동차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가오도 작고 실내에 비는 밀폐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구나. 100년 전에 헨리 포드가 T카를 만들기 위한 양산 공장을 설계를 하고 굉장히 값싼 가격의 자동차를 최초로 양산. 그 전에 자동차는 부자나 호사가들을 위한 굉장히 비싼 취미였거나 굉장히 비싼 그 마차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은 뭐냐면 자동차가 곧 말들을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의 아이콘이 될 거다. 실제로 그렇죠. 지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볼 때.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인공지능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하던 대로 컴퓨터 만든 대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리즘 하나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오픈소스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토는 유럽에 가시면 꼭두각시라고 들어보셨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프로를 보시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공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밑에서 짝대기로 턱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 어린이 동화라고 하면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던 거였는데,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게 1940년대에 등장한 이래 살아있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즉 오토마톤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이게 사람이라서 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지금 개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래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정보 이론자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 다음에 사회학 이론, 법률 이론, 의료 서비스 같은 그 엔티티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통신을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의 본질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사회 제도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정보론자들이 있죠. 극단적인 정보론자들이 작업을 했는지 어땠는지 어제 수능 언어 능력 시간에 정보 이론이 나왔습니다. 채널 커패서티라고 하는 셰넌이 45년에 만든 이론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5가지 문제가 컴퓨터
기사 1급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73년에 이탈리아 신문 연재로 피노키오란 이제 그 연재 소설이 실렸었죠. 근데 피노키오가 하도 말 안 듣고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결국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는 거로 끝나는데요. 독자들이 막 항의를 해서 그런 블루 페어리를 등장시켜서 다시 살려내는데 그 대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실제로 피노키오로 돈을 많이 번 건 오른쪽에 나오는 월트 디즈니가 돈을 많이 벌었죠. 이게 이 꼬마가 나무로 돼 있는 로봇가 말 안 듣다가 목 매달려 죽은 것만 해도 연민을 느껴서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서 오른쪽에 있는 착하고 성실한 소년으로 변모됐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뭘 바라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비디오를 좀 보시겠습니다. 마법의 거울이 아무 말도 해주지 마. 안녕하신가.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내 왕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국이 아니더냐. 사실은 왕이 아니시죠. 잘 안 들리지? 다시 말해봐. 아직은 왕이 아니란 뜻이었었죠. 하지만 왕이 되시겠죠. 공주님하고 결혼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신경 써서 거르고 걸은 미모의 신부감들을 소개해드리죠. 그럼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신부감, 머나먼 나라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며 불쌍히 살아가는 아가씨.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호박죽. 평상시 취미는 고약한 두 언니들을 위한 요리와 청소. 이름하여 신데렐라. 2번 신부감은 환상의 나라에 사는 망토를 쓴 아가씨. 비록 일곱난장이와 살지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죽은 듯 누워있지만 키스 한 방이면 발딱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설 공주. 마지막 신부감 또한 대단한데 3번 신부감은 시뻘건 불을 내뿜는 용이 지키는 성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예쁘고 똑똑하며 상큼하기가 가문 끝에 내리는 봄비 같죠. 일단 구출만 해보시라니까요. 피오나 공주입니다. 자, 골라보시죠. 1번 신부감입니까? 아니면 2번 신부감? 아니면 3번 신부감? 1번, 2번, 3번, 1번, 2번, 1번, 2번, 3번? 3번을 고르십시오, 나으리. 알았어. 3번 신부감. 아주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피오나 공주입니다. 피어나 공주라, 아주 완벽해. 이제 적당한 인물을 골라서 공주를 그런데 구해오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피오나 공주는 밤만 되면 그래, 됐어. 사실 해만 지게 되면 조용히 해. 피어나 공주를 내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덜하게도 완벽한 왕이 생기는 거야. 대위, 정의 요원들을 소집하라. 기사를 뽑는 대회를 열어야겠다. 거울이 살아있는 거는 백설공주에서 이제 패러디한 이 슈렉 2011년 드림웍스의 이제 작품인데요. 이미 이제 이 거울에 해당하는 스피커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알렉사,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그리고 구글 플러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여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오케이 구글 그럼 뜨죠. 이제 뜨도록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변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게 기능적으로 보면 휴대폰을 건드려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공간에서 알렉사 얘기 좀 해봐 팅커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기능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제고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가장 그 극단적인 정보 이론은 스피커나 인간이나 이런 개체 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끼리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나오는 스피커나 요 거울 살아있는 거울은 공간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진화입니다. 즉 O2O를 넘어서서 오프라인 포 온라인 같이 아마존 고나 내가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집으면 곧바로 카운팅 된다든지 그런 아니면 골프존에 선생이 없이 골프 스윙을 교정해 주는 것도 그 살아있는 공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나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정보 이론의 진화 방향대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앨런 튜링이 이제
정보 이론을 만든 셰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든 게 이제 튜링 머신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한 상태 오토마타라고 하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애니악, 여기 서 계신 분들은 박사님들입니다. 꼽아가지고 코딩을 했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소프트웨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도 없었겠죠.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 누른 게 그게 하드웨어고요.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고, 폰 노이만이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겠다 해서 프로그래밍 내장형, 즉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메모리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인스트럭션을 CPU로 불러와서 하나씩 패칭해가지고 데이터를 A와 B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더해서 C로 갖다 놓는 ALU를 만들었죠. 이게 디지털 컴퓨터의 시작이고요. 194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어떻게 코딩을 했느냐, 여기 MIT에서 일하던 여자 과학 프로그래머였는데요. 프로그램을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쓰면 코어 메모리라고 자석을 감으면 1, 그냥 지나가면 0. 요 감았자는 감은 게 1이고 지나가는 게 0입니다. 1010 기기어로 이걸 한 땀 한 땀 그림을 보고 하니까 프로그램 한 번 하는데 한 서너 달, 디버깅 하는데 서너 달. 이래가지고 아폴로가 달에 갔다 왔으니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OMR 카드에 마킹하듯이 연필로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마킹부터 하는 거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으셨겠습니까? 아까 그 여자 과학자 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랬었는데 살아있다는 오늘 뭘 살아있게 만드는 데는 되게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같은 게 굉장히 패시네이션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딥마인드는 작년에 알파고 때문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밑에 영어로 바이캐리어스, 저는 뭐 그냥 비캐리오스라고 읽을 텐데요. 이 두 회사가 갑자기 뜨기 전까지는 박사 20명 정도의 알고리즘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혹시 아시나요? 공통된 특징. 머리가 좋고 박사들이 주 멤버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업 사원이 없습니다. 둘 다. 딥마인드가 2010년에 하자비스가 만들어서 2014년에 구글에 4억 파운드, 일설에 의하면 페이스북하고 4억 불의 회사를 팔기로 얘기가 다 끝났는데 딥큐 네트워크로 아타리 게임기 벽돌 게임 자동으로 푸는 걸 본 구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자. 그래서 4억 파운드로 박사 20명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10원도 없고 영업도 없고 개업 계획도 없고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계획도 없고 펀딩을 못 받으면,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 망합니다. 이 회사를 7,90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박사 쏟아 부어서 다비드 실바 같은 유명한 이제 연구자들까지 막 갖다 붙여서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250명인데요. 1년에 쓰는 돈이 1억 불. 근데 여전히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아니라는 건데 회사입니다. 또 회사가 아니면서도 회사인 회사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비케리우스는 더 이제 재밌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한 50명 정도로 박사를 불렸는데 원래 20명이었는데 제가 2015년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실리콘밸리 간 김에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회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인데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역 근처 걸어서 1분에 있는데 무슨 역 근처에 있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여기는 더 재밌는 게 직원들이 실명이 다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영업이 없을 뿐더러 관리 직원도 없고요. 관리 직원하고 인사하고 그거를 그 여성 박사 2명이 알아서 네 연구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 버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회사인데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2016년에 200억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았는데 850억을 지금 받았어요. 투자를. 박사 50명이 영업이 없는데 마케팅을 하지도 않는데 850억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요. 여전히 영업이 없다는 딥마인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딥마인드는 위치가 하사비스의 출신 학교인 UCL 근처에 있는데요. UCL이 유로스타 정거장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근처니까 거기 얼마나 임대료가 비싸겠습니까? 거기 250명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업사원이 없을까요? 왜? 제가 아까 번역기를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대망의 번역기는 영한 번역기인데, 한영 번역기나 연습 삼아 일한 한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만들어 보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찾아가서 우리 4, 4분기에 번역기 나올 거니까
성능 놀라운 성능 박사 12명이 총추입돼서 만든 거니까 좋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6개월 전에 가서 영업을 해놨습니다. 그럼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그거로 일본 포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번역해 가지고 이제 물건도 사고 이것저것 사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품위도 올려서 위해서 좋은 생각이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4, 4분기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번역이 안 됩니다.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빌고 빌어서 내년 1, 4분기로 연기를 시켰어요. 1, 4분기에 됐어요. 또 번역을 해보니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빌었더니 뭐라고 답을 했겠나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은 다 만드는 순간 영업이고 뭐고 필요 없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 산업과 가장 비슷한 게 제약 산업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 부작용이 없이 먹기만 하면 하루 저녁 1kg씩 살이 빠지는 지방 분해제를 만들었다고 치면 빌 게이츠의 B자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의 약효만이 오로지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누가 모델을 했네, 어떤 마케팅 채널에 무슨 방법을 썼네, CRM에 어떤 솔루션을 썼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는 거죠.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딥마인드가 도전해서 결국 이세돌이 인간계를 대표하는 선수인 이세돌 선수가 한 번 이기고 말고는 이제 영원히 바둑은 끝났단 말이에요,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거의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아서 계속 굴러왔는데 그걸 다 만들기도 전에 영업사원이 존재할 필요도 없고 다 만들고 나은 다음에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 그럼 비케리우스는 무슨 배짱으로 영업사원이 없느냐? 여기는 회원 가입할 때 로봇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캡차를 90%의 애큐러시로 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캡차를 공부시켜서 캡차를 깬 게 아니에요. 캡차를 수십만 장을 구해서 딥러닝 컨볼루션한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서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네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비케리우스도 2010년에 만들어서 거의 7, 8년 된 회사인데요. 이 딜립 조지가 팜 파일럿을 만든 제프 호킨스랑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5년 정도 만든 알고리즘이 하이어리티컬 템포럴 메모리 HTM이라는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었고 그 제프 호킨스랑 의견 충돌이 나와가지고 다시 회사를 만든 건데요. 이것도 여기서 만든 것도 이제 알파고를 따라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공개를 했고요, 논문 발표를 했고 기터브에 가면 RCN이라고 리커런트 코르티컬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프 호킨스는 뉴멘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팜파일럿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도 HTML 알고리즘을 기터브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 찾아보시면 곧바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멘타는 GPL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레벨 3니까 상업적으로 통신사 같은 데 쓸 땐 돈을 내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딥러닝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니까 난 그걸 갖다 써서 빨리 떼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비케리우스나 딥마인드가 노리는 거는 지금의 컨벤셔널 딥러닝이 하지 못하는 거, 트랜스퍼 러닝이나 원샷 러닝 아니면 인스턴트 러닝 같이 인간과 조금 더 다가간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제프 호킨스는 언인텔리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테드의 강연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번역서가 나왔었는데 절판이 됐는데 킨들 같은 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HTML 알고리즘의 본질은 사람은 자고 있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얘기하면 벌떡 잠이 깬다. 컴퓨터를 100% 돌리고 있는 게 아닌데, 즉 이게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칵테일 파티장이 엄청나게 시끄러워도 저쪽 끝에서 이수하라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렇게 알아들으려면 저는 칵테일을 마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하기는커녕 누가 이수하라고 얘기할지 몰라 라고 어텐션을 거기다 100% 두고 리스닝을 해도 못 들을 판인데 사람의 머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이 두 회사의 도전 과제고요. 데미스 하사비스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2009년에 UCL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를 받는데요. 원래 이제 독학으로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학과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돈질이나 현질 같은 게 지긋지긋해서 때려치고 공부를 해야겠다. 차세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공부한 게 신경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비케리우스나 딥마인드나 다 휴먼 브레인을 모사한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둘 다 신경과학에 굉장히 기반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 신경과학이 하사비스가 UCL에 뛰어들었을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자비스가 연구한 그 연구가 그 UCL이 그락소 웰컴이 펀딩을 해서 펑셔널 MRI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95년부터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걸 SPM이라고 하는데요. SPM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버전 12까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RI 기계를 한 500만 불 정도 주고 사셔서 그거를 워크스테이지에 연결하시고 이 SPM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실험 설계를 하시면 재밌는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에 쓴 논문인데요. 요건 뭐냐면 단어 유창성, 동물 이름을 10개 얘기해봐,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개 얘기해봐. 이게 서로 뇌 활성화 부위가 어떻게 틀릴 것인가를 연구한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웰컴 트러스트라고 그 세계 2위의 제약회사가 펀딩을 해서 엄청난 돈을 들어가서 만든 거를 UCL이 자기네 소유로 하지 않고 완전한 의미의 무상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레벨 2로 GPL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레벨 2로 풀었고요. 그게 95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의 기능의 거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원조가 됩니다. 즉 강력한 오픈 소스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뇌신경과 심볼릭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UCL에서 결합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대가로 UCL은 201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2014년에 오키프가 메모리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고요. 그 에피소딕 메모리를 가지고 연구한 게 하사비스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그 에피소딕 메모리를 가지고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결합시킨 게 바로 알파고가 자랑하는 딥큐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근저에는 거의 20년 이상 돈을 퍼부어 온 제약회사의 펀딩이 있었고요. 그게 오픈소스로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하도록 촉발했고요. 그 뒤에는 제프리 힌튼 같이 뇌 연구의 궁극이 컴퓨터랑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딥러닝 3인방들이 그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한 거죠. 제프리 힌튼은 UCL에 있는 개츠비 신경과학 연구소에 여름 때마다 와서 하사베스도 강의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SPM 같은 걸 써가지고 아니 메모리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나, 조수아 벤지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 진영은 뭐든지 아낌없이 공개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예컨대 ICML 같은 메이저 학회를 열면 그 다음 날 키노트 스피치부터 그 자리에서 발표한 걸 다 비디오로 올립니다. 물론 초록도 다 공개를 하고요. 그 공개된 초록에 있는 논문을 찾아가 보면 이 논문을 쓴 데 쓴 소스 코드도 기터브에 같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즉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많은 돈을 내고 그 연구진 선배들이 물려준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돈이 10원이 없어도 시드니에서 열린 ICML 같은데 그 다음날 누가 구글이 무슨 얘기를 했나? 구글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네? 비디오도 보고 논문도 읽어볼 수 있고요.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딥러닝 진영의 핵심이고요. 그게 단순히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발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심인 뇌 연구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큰 그림에 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이걸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픈 소스가 어떻게 기여하냐면은 정부나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무모하고 관계가 없는 융합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실패한 기록을 빨리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제는 불성실, 실패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정부 과제도 많이 해봤는데 2, 3년 안에 한국형 페이스북 개발이라든지 너무 결과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아까 UCL의 전략, 웰컴 그락소나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자기네가 산업화에서는 굉장히 미국에 뒤졌지만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다 영국이 지금도 잡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도 영국에서 만들었고 제프리 힌튼도 영국 사람이고 하사비스도 영국 사람이고 UCL은 영국에 있는 학교 아니냐? 그게 맞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죠. 팀 버너스리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대가로 자기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공통된 주자로 학자들의 상호작용이 빨리 일어나 촉진해야 되는데 이게
한날 한 자리에 모여서 신경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언어학이나 이런 학자적인 연구를 발표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로 서로 남의 동네에 있는 걸 빨리 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신경과학 학계나 내 학계가 이런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도 용기도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방향이 틀렸다고 후회하지 말 것. 1986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1차 인공지능의 겨울을 가져온 거를 어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해결한 힌트넷 백프로포게이션에 나왔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데이터가 없어서 여전히 잘 안 돼요. 그 2차 인공지능 겨울이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24년 동안 연구를 더 했어요. 여러 가지 펀딩을 받아서 결국 2010년부터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죠. 알고 보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히든 레이어를 몇 개 더 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즉 방향이 틀린 게 우리나라 과제나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방향이 맞고 틀리고 너무 빨리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진 걸 자꾸 내놓고 융합을 하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은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변수를 제어하고 필요 요소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동네에서 뭐가 넘어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게 거의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전문가의 역할을 인공지능 기능성으로 100% 대체하려고 시도할수록 품위설 써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거나 재무부서의 품위를 받기는 굉장히 쉬운데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일수록 그 다음에 찾아가 보면 그 부서가 폭발이 돼서 딴 데가 있습니다, 다들. 자, 그래서 결론은 사물이나 개별적인 펑셔널리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들을 연결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라. 즉 질레트랑 싸워서 이긴 달러 쉐이브 클럽이 유니레버에 1조 2천억 원에 팔렸는데요. 그게 지금 면도하는데 10중날 같은 거 필요 없다. 도르코에서 만드는 그냥 5개짜리 날로 잘 깎으면 돼. 근데 한 달에 1달러야. 그 대신 네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노력을 없애줄게. 그래서 덩달아 도르코가 워런티를 받아서 지금 남부터미널 4호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장황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는 집에 가서 좀 더 읽어보시고요. 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이수와 한 칸 띄고 4차 산업혁명 찾으시면 네이버에 제가 쓴 컬럼들이 나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수아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력한 이 오픈 소스가 우리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계자분들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그런 기조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내외 귀빈 여러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양환정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소프트웨어 융합정책 담당관 이상수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최준호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김기철 조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본부의 김태열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 정병주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후원 기업상 시상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KTDS,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 큐브리드, 네이버 관계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본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김태열 본부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본부장입니다. 개회사를 하기에 앞서
키노트를 해주신 이수아 이사님, 지금까지 들어본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연 중에서 제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살아남기라는 그 대목이 가장 훌륭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대회를 빛내주기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환정 실장님, 국방부 이상수 과장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김기철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한국공개소프트협회 정병중 회장님 외 여러 귀빈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역이 한자리에 모인 중요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대회는 개발자 대회를 통한 오픈소스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오픈소스와 전통산업과의 만남 등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가 구성되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여러 곳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앞으로의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사회이자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는 혁신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유와 개방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개발하고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사회를 이끌 핵심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수아 이사님께서 키노트 스피치로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상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 공유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이 곧 공개 소프트웨어 발전이고 공유 없이 지식의 발전은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 공개 소프트웨어 발전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공개 소프트 개발자 대회 오리엔테이션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캐치프레이즈가 오픈 소스는 더하고 4차 산업혁명은 누리고, 근데 아시다시피 고스톱 치면 3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고거든요. 저에게 이제 3고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3고는 우리 모두 해외로 나가고, 즉 오늘 수상 받으신 공개소 개발 프로젝트나 또는 오늘 수상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중심으로 개발한 공개 소프트웨어 내지는 공개 소프트웨어 아닌 비공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국내 개발자 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세계로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쓰리고를 외쳐주시며 멋진 개회사를 해주신 김태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환정 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양환정 실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공개 소프트웨어협회 정병주 회장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김기철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계는 스마트 기술로 일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와 참여 정신을 기반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미래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개 소프트웨어의 파괴력을 인지하고 소스코드 개방과 세계 정상급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국내 개발자 비중은 1%가 되지 않고 있고 국내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 중 0.7% 정도만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지원,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오늘 공개 소프트웨어 대회 행사가 소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수상자, 강연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양환정 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조직위원장이시자 KTDS 대표이신 김기철 조직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조직위원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TDS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철입니다. 오늘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환정 실장님, 또 국방부의 이상수 과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태열 본부장님, 공개 소프트웨어 정병주 회장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공인 개발자 여러분들과 학생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과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의 장인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매우 기쁘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경연의 장이자 공개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개발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 블록체인, IoT, 빅데이터 등 모든 신기술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공개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주제인 오픈소스는 더하고 4차 산업혁명은 누리고처럼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은 신기술과 이와 같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KTDS 역시 그 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공유, 그리고 참여를 지향하는 오픈소스 문화를 기반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IT 발전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참여해서 핵심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대와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 행사를 통해서 오픈소스 정신을 되새기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즐기고 함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개발자분들과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인력 양성과 또 저변 확대를 위한 국내 최대 행사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죠. 이 대회를 이끌어주신 김기철 조직위원장님의 축사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상식에 앞서서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 오프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를 맞이해서 오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준비한 영상인데요. 올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그리고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만큼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로 나름대로 엄청난 의미가 있었고 개발하면서도 되게 많은 그런 경험을 얻었던 것 같고 몰랐던 오픈소스나 그런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을 하면서 오픈소스가 뭔지 이제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 제9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총 3개의 분야로 진행이 되는데요. 분야별로 시상을 해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시상 훈격별로 통합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동상 후원 기업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KTDS 문상용 본부장님,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 김영회 이사님, 그리고 큐브리드 정병주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KTDS상 문상용 본부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KT DS상 313 데브 GRP 팀 위는 2017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레임워크 TSF를 개발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큐브리드 상은 정병주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큐브리드 상 IoT 0619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블랙덕 SW 코리아상 김영회 이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상 비욘드 이매지네이션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상 시상은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정병주 회장님께서 대신해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네이버상 4차 폰트 혁명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동상의 영예를 차지한 수상자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상용 본부장님, 김영애 이사님, 정병주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정병주 대표님은 잠시만 무대에 머물러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다음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부문 임동희 위는 2017 군장병 공개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부문 매치메이커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입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은상 소프트웨어 랩팀 위는 2017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서 스몰 베이직 언어용 코딩 환경 마이 스몰 베이직을 개발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일반 부문 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은상 TSTL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은상 뚝딱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은상 파이드 파이퍼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장 정병주.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정병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시상 및 표창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부문 5315팀. 위는 2017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부문 통신보안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금상 헬로심팀. 위는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엠플로우를 개발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금상 포스코 ICT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금상 스플러그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학생 부문 금상입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금상 목표는 완성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단체 부문 어니컴. 위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앵커스 개발과 공개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공개 소프트웨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여러분 힘차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개인 부문 박민우. 귀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활동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계점 역할 등 국내외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개인 부문 박승서. 귀하는 공사 내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및 활용 체계를 도입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미래를 향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수고해주신 김태열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국방부 장관상 및 참모총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국방부 이상수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공군 참모총장상 하트세이버팀. 네, 위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2017년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7년 11월 24일 공군 참모총장 이왕근.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한 팀원들의 또 팀워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공군 참모총장상 공군 군수사령부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공군 참모총장 이왕근. 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해군 참모총장상 주병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해군 참모총장 엄현성.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육군 참모총장상 빨래 알림이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육군 참모총장상 장강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국방부 장관상 일방통행팀 위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2017년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국방부 장관상 강호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상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 및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환정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특급 전사팀 위는 2017 군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일반 부문 대상 프로포즈팀 위는 2017 제11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서 터치 애니메이션 엔진 프로포즈를 개발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 기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대상 스프라우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단체 부문 장관 표창 주식회사 KTDS
위는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개인 부문 장관 표창 임주연. 귀하는 군 무기체계 연구개발관 공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